보좌관 갑질 의혹은 물론 로또 아파트 특혜 청약 의혹까지 불거졌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 낙마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은 물론이고요. 이 아들 입시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죠. 국민 정서상 아주 민감한 의혹들이 종류별로 잇따랐습니다. 결국에는 여론의 역풍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인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연 후임도 보수 정당 출신 인사를 발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여론을 좀 지켜본 뒤에 이해운 전 의원의 거취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죠. 자, 여당 입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렇게 빠르게 지명 철회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일단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밝혔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3선을 지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인사로 대통합 의미를 계속 해나가겠다, 지켜나가겠다. 결국에는 후임 인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요.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운 전 의원의 발탁을 놓고요. 여야 모두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도 과연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하는 방향으로 갈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해운 전 후보자죠, 이제. 네. 지명 당시에 국민의힘 쪽의 반대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또 네.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지명된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손상을 입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나 야당도 통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보통 통합이라고 한다면 상대당이 생각하고 상대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통합이거든요. 상대당이 지금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을 굳이 상대당의 상징 인물이다라고 씌워서 빼오는 것, 이게 정치적으로 사람 빼오는 것이지 네. 진정한 어떤 통합이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점이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더 나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 한 사람을 빼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소신을 계속 가져간다 한다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그 소신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송기령 농수산부 장관이나 이번 후보자 두 분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네. 아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그 즉시 소신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네. 겁니다. 이번이 벌써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두 번째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한 것까지 포함하면 낙마는 모두 세 번째입니다. 그야말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아니냐 이에 대한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시 보수 인사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발탁한다. 아무리 통합을 외친다고 하지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 인사라서 검증의 잣대를 못 넘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해훈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개인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결정타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정부이긴 하지만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숙제를 눈앞에 성취해야 되는 그런 정부인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 인력풀을 넓게 가져가겠다. 우리는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랑 어느 정도 교집합이 크고 그리고 이 전문성이 담보되신 분이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오겠다는 그 기조가 흔들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 새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도 그러면 다시 보수 인사 중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그건 더 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정부의 기조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해운 전 의원 이 낙마 확정이 됐죠. 하지만 이후에도 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정 청약 의혹 이게 바로 국민 정서를 건드렸던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청약의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잖아. 그런데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또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거잖아.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원님,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네. 내가 뭐예요? 계속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해운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여당 의원들의 검증의 칼날도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논란에 이 아파트를 팔 의향이 있냐라는 물음에 처음엔 즉답을 회피했었죠. 하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이 아파트 포기 약속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당마저 거센 질타에 나섰던 이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정서상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막판에 또 터져나왔던 국민의 영리를 건드렸던 논란이 또 있죠. 바로 첫째 아들이 아파트 훈장 덕분에 명문대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해운 전 의원, 자신이 만든 전형이 아니다. 이런 방어를 했다가 또 비판을 들었죠. 네.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맞습니까? 네, 사회기여자 전형 중에 국위선양자라고 하는 게 있죠.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국위선양했습니까?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는 게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선양자가 누구냐고요? 그 장남의 요강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훈장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습니까? 제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입니다. 한국에서 그 장관했던 사람의 손자 대학 입학할 때 특혜 받는 게 그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근데 저는 제가 그 전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인자 그걸 떠나가지고 아,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묻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합니다. 이해운 전 의원을 둘러싼 이 논란과 의혹들, 내용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의혹, 입시 의혹, 병역 의혹, 갑질 의혹, 이른바 국민 4대 영린을 모두 다 건드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게 끝이 아니죠. 저 부분들은 다 대부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해운 후보는 이제 수사에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요. 할아버지가 이제 국위 선양자가 됐는데 그 손자가 혜택을 받다. 원래 국위 선양자는 당사자가 혜택을 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국위 선양했는데 손자가 혜택을 보고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그 제도가 과연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당시 또 장남이 냈던 서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남의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또 교무처의 부처장을 했습니다. 교무처라는 곳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입학과 졸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연세대학교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뒤에서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또는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세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과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교무부 부처장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까지 수사로 이어져서 아들의 네. 입시 비리 의혹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주택법 같은 거, 주택법 이제 로또 청약이죠.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부양가족 풀려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또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해운 전 의원의 이 청문회 낙마, 장관 후보 낙마는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일단 본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될 테고 또 후임자에 대한 물색도 계속돼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